회장님, 저랑 거래하실래요? 은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박진석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의 조용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죠. 은호는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슈조이 그룹에서 삼성병원에 매년 후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심장 쪽으로 제일 유명한 병원으로 알고 있고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아요. 모친이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서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 후원하고 있죠. 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본론을 꺼냈어요. 심장 이식이 급히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회장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성희에게 복수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성희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에 그는 흥미를 보였죠.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은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박진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은호 씨 믿어볼게요. 그 사람 신상 정보를 보내주세요. 회사로 돌아온 박진석은 사무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얼마 후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죠. 은호가 보낸 심장이식 대기자의 정보였어요. 박진석은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이지혁? AP그룹의 이지혁이라고. 그는 다시 한번 정보를 확인했어요. 성재의 친구이자 은호가 사랑하는 남자였던 것이죠. 박진석은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삼성병원 심장외과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박진석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는 이지혁의 상황을 긴급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했고 박진석은 모든 의료진을 총동원해 최상의 치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은호와 박진석의 동맹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손을 잡았지만 그 중심에는 지역을 살리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아들 성재의 친구를 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고 은호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고성희가 10억을 받으러 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든 돈줄이 끊긴 상황에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은호에게 줬던 그 10억을 되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그녀가 가진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근저당을 설정해 단돈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게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성희는 호텔방에서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초라한 옷차림. 과거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끌어모아 은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호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들이닥친 거예요. 내가 준 돈에서 1억만 줘. 성희는 은호를 보자마자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렀어요. 은호는 고성희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없어요. 다 우진이한테 줬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있다고 해도 당신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은호가 팔짱을 끼고 고성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지은호. 고성희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우진이 있는 곳을 말해. 성희는 협박하듯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릅니다. 은호의 침착한 대답에 성희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성희가 고함을 질렀지만 은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박진석이 모든 계획을 통제하고 있었죠. 성희는 돈 한 푼 없이 무력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가세요. 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성희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사무실을 나갔죠. 은호는 성희가 나간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고성희에게 당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협박당하고 가족이 괴롭힘 당하고 돈을 요구받던 그 순간들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은호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성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적 대응을 시도하기로 한 것이죠. 변호사님, 근저당 무효 소송을 하고 싶어요. 수임료는 없지만 성공 보수로 20%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성희의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성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몰랐어요. 박진석이 이미 그녀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놓았다는 것을요. 은우를 죽은 사람으로 조작한 서류, 우진의 출생 기록 조작, 그리고 수많은 금융 사기 증거까지. 박진석은 성희가 소송을 시작하는 순간 그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그녀를 완전히 매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어요. 아들 지역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색창에 심장이식 조건을 입력했어요. 화면에 뜬 정보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부모가 자식에게 심장을 기증할 수 있나요?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을 기증할 수 없다는 것.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상철은 중얼거렸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이상철은 새벽 일찍 집을 나섰어요. 산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산에 오르면서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어린 지역을 처음 만났던 날, 학교 운동회에서 함께 뛰었던 날, 대학 합격을 축하하며 함께 웃었던 날들이요. 산중턱에 올라 상철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내가 대신 갈 수는 없을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왜 하필 지역입니까? 나를 데려가요. 상철의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절박한 외침이었죠. 아버지로서의 절망과 사랑이 그 목소리에 가득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게 한 내가 미워요. 지혁이를 이렇게 만든 건 다 내 탓입니다. 상철은 하늘을 향해 계속 소리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산을 내려왔어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아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다짐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철은 지역의 방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지역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널 꼭 살릴 거야. 상철이 속삭였어요. 지역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상철은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재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혁이를 살려야 해. 성재는 전화를 받고 즉시 상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지혁을 살릴 방법을 논의했어요.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고 상철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최고의 의료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먼저 수빈에게 연락했고 그 다음 성재에게도 연락했죠.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고기 먹으러 가자. 지혁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고깃집에서 만난 수빈과 성재는 바로 지혁이 뭔가를 꾸민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입맛이 없었죠.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빈과 성재를 번갈아 봤습니다. 난 너희 둘 반대 포기했어. 수빈과 성재는 놀란 표정으로 지혁을 바라봤어요. 지혁아, 그게 무슨... 성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혁은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 둘만 생각해봐.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왜 반대를 했을까?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울지 마, 수빈아.
지혁이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희 둘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지혁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지혁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동생의 행복을 챙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둘이서 맛있게 먹어.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어디가? 수빈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잠깐 바람 쐬고 올게. 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깃집을 나섰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더 이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지혁은 엄마 다정이 일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엄마 주변을 맴돌며 다정한 말을 건넸어요. 엄마, 오늘 피곤하지 않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다정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지혁아, 오늘 왜 이래? 어디 아파? 다정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지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정은 아들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기특한 마음이 앞섰죠. 지혁은 엄마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모습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지혁은 거실에서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사진들, 가족 여행 사진들, 수빈의 졸업식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혁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모두들 행복하게 살아줘. 제발. 이상해. 너무 이상해요. 지은호는 평소 이지혁이 챙겨 먹던 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반 영양제치고는 너무 강한 약처럼 보였거든요. 지은호는 약 사진을 찍어 의대 다니는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수진아, 이 약 성분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급해. 친구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은호야, 이거. 중증 심부전과 심근병증 환자들이 복용하는 아주 강력한 강심제야. 웬일로 이런 약을? 혹시 주변에 심장 안 좋은 사람 있어? 지은호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약을 먹는 사람은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심장이 매우 안 좋다는 거지. 아마 심장 이식 대기 중일 수도 있고. 친구의 답장을 본 순간 지은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를 밀어냈구나. 이지혁이 왜 자신을 그토록 차갑게 밀어냈는지, 왜 연애 감정을 접겠다고 했는지. 그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배가 죽어가고 있었어.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지혁이 홀로 이 모든 짐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지은호는 바로 이지혁을 찾아 나섰어요. 회사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한참을 헤매다가 이지혁이 자주 가던 공원 근처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이지혁은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선배. 지은호가 달려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고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호야? 여기는 왜? 선배, 나 다 알아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선배 심장이 안 좋은 거. 심장 이식 받아야 하는 거. 다 알아요. 이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은호야, 이건 내 문제야. 너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내 문제이기도 해요. 선배를 좋아하는데, 선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호야. 선배, 왜 나를 피해요? 나 아파요. 선배가 나를 밀어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세요. 나한테 필요한 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은호가 이지혁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선배 곁에 있게 해주세요. 선배가 아플 때 옆에서 함께 아파하게 해주세요. 선배가 무서울 때 손 잡아주게 해주세요. 은호야, 너는 아직 젊어. 나 같은 사람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 누가 정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할지 누가 정해요?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아니. 지은호 씨는 내 회사 직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지혁이 차갑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거짓말. 선배도 나 좋아하잖아요. 선배 눈빛 보면 알아요. 아니야. 나 절대 선배 포기 안 해요. 지은호가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같이 있을 거야. 이겨낼 거야. 선배, 우리 같이 이겨내요. 이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은호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 앞에서 한참을 울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하지 마세요.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은호야. 나 무서워. 죽는 게 무섭지는 않은데 너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 안 가요. 선배는 안 갈 거예요. 내가 절대 안 보낼 거니까.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자, 그럼 3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혁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해? 처음에는 가볍게 넘기려 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물었지만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이지혁에게 쏠렸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거든요.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누군가가 소리쳤고 이지혁의 몸이 휘청거렸죠.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바닥에 무릎을 짚고 가슴을 움켜쥔 채로요. 119 불러요. 빨리.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달려와 이지혁을 부축했죠. 지은호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쓰러지는 걸 본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선배. 지은호가 달려가서 이지혁을 부축했어요. 정신 차려요. 선배, 나 은호예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119를 부르라고 소리쳤죠. 대표님, 눈 뜨세요. 제발. 이지혁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은호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힘내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이지혁을 들것에 옮겼죠. 보호자분이세요? 응급구조사가 지은호에게 물었어요. 네. 아니. 저는. 같이 타세요. 빨리요. 지은호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지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선배, 괜찮을 거예요. 곧 병원 도착해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가 진행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이지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 불안정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계속해서 이지혁에게 말을 걸었어요. 선배, 나 여기 있어요. 손 꽉 잡고 있어요. 놓지 않을 거예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희미하게 속삭였어요. 네, 선배. 말하지 마세요. 힘 아껴요. 사랑해. 선배.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이지혁을 급히 응급실로 이송했죠. 지은호는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보호자분? 의사가 나왔어요. 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선생님. 선배는 괜찮아질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장 이식이 급합니다. 혹시 기증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나요? 네, 등록되어 있어요. 그럼 빨리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지은호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발, 제발 선배 살려주세요. 지은호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은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박진석이었어요. 은호 씨, 저 박진석입니다. 네, 회장님. 지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증 가능 통보가 왔습니다. 정말이요? 지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즉시 수술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의료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기증자 나왔대요. 수술할 수 있대요. 정말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곧 표정이 밝아졌어요. 맞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병원은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술실이 예약됐고 의료진이 소집됐고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상철과 다정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들, 우리 아들. 다정이 울먹이며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여보, 진정해. 지혁이는 강한 아이야. 이상철이 아내를 꽉 안았지만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오빠. 수빈도 달려왔습니다. 성재와 함께였죠. 수빈아. 오빠. 우리 오빠.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반드시 괜찮을 거야. 성재가 수빈을 위로했습니다. 곧 이지혁이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실렸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천장의 불빛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죠. 아들아. 다정이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올게요. 이지혁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지혁아, 아빠 믿지? 꼭 돌아와야 한다. 네, 아빠. 지은호도 침대 옆에 섰습니다. 선배. 은호야. 기다려줄 거지? 당연하죠. 평생 기다릴 거예요. 꼭 돌아와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요, 선배. 나도. 사랑해. 침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은호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이지혁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죠. 복도에는 성재와 지은호 그리고 이지혁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다정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지혁아, 힘내. 꼭 이겨내야 해. 이상철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은호야, 커피라도 마실래? 성재가 지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지은호는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5시간 만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모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어떻게 됐어요?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가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말이요? 네, 새 심장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정이 의사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상철도 수빈도 지은호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한 달 후 이지혁은 병원 정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옆에는 지은호가 함께였죠. 천천히 걸어요, 선배.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이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 은호가 제일 무서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은호야. 내 선배.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뭐가요? 우리 관계 말이야. 계속 선배, 후배로 지낼 거야? 이지혁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선배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호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럼 공식적으로 물어볼게. 이지혁이 지은호를 마주봤습니다. 지은호 씨,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지은호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결국 박진석이 준비한 증거들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됐어요. 피고인 고성희는 공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아동 유기 혐의로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고성희는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거짓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우진은 박진석의 도움으로 좋은 시설에서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으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우진아, 오늘 컨디션 어때? 담당 의사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요즘 정말 건강해진 것 같아요. 다행이구나. 꾸준히 관리하면 문제 없을 거야.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엄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영나와 지환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지환 씨, 오늘 대본 회의 어땠어요? 좋았어요. 작가님들이 제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지환 씨 꿈 이루는 거 보니까 나도 기뻐요. 영나 씨 덕분이에요. 영나 씨가 응원해줘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빈과 성재도 마침내 공개적으로 연인 관계를 인정했어요. 이지혁의 축복을 받은 후였죠. 형, 정말 괜찮아? 성재가 이지혁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둘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나도 좋더라. 수빈이 잘 부탁해.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 남일 같지 않으니까. 나도 이제 은호랑 잘해보려고. 형도 행복하게 살아, 꼭. 6개월 후 이지혁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회사로 복귀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복귀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환영했어요.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회사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이지혁은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선배, 커피 드릴까요? 지은호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고마워. 그런데 은호야. 네? 회사에서는 직함으로 불러야지. 나 대표님이잖아. 알았어요, 대표님. 지은호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주말 이지혁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다정이 정성껏 차린 식탁 앞에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자, 모두들 건배. 이상철이 잔을 들었어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돌아온 것,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한 것을 축하하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엄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지은호가 다정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많이 먹어. 넌 너무 말랐어. 네, 어머님. 어머님이라니 그냥 엄마라고 불러. 다정이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은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엄마. 그래, 우리 딸. 저녁 식사 후 이지혁과 지은호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봤죠. 은호야. 내 선배.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내가 옆에 있는 것도 모두 기적 같아. 저도요, 선배. 선배 잃을 뻔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해. 네, 저도 약속할게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날들은 계속되었어요. 시련을 겪고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진짜 화려한 날들이요. 고성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보냈고 우진은 건강을 되찾아 새로운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영란은 지환과 함께 행복을 찾았고 수빈과 성재는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의 곁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이지혁은 지은호를 데리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어요. 와, 바다다. 지은호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은호야, 잠깐만. 이지혁이 지은호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배? 갑자기 왜 이래요? 지은호. 이지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곁에 있어 줄래?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네. 당연하죠. 이지혁이 일어나 지은호를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어요. 그렇게 이지혁과 지은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길 작은 해프닝들, 가족들의 축복,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 모든 것이 기대되는 순간이었어요. 화려한 날들, 그 이름처럼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날들이 이지혁과 지은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려한 날들 예상 시나리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전개였죠? 박진석과 지은호의 위험한 거래부터 시작해서 고성희의 처절한 몰락, 이상철 아버지의 절규, 그리고 이지혁의 생사를 오가는 위기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은호가 이지혁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나는 선배 포기 안 해요. 라고 외치던 장면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이 회의실에서 쓰러지고 응급수술을 받는 과정.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긴박한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결국 기적처럼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고 수술이 성공하면서 희망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되었고 우진은 엄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나와 지환, 수빈과 성재도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지혁과 지은호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과정이 정말 아름답지 않았나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지혁이 바닷가에서 지은호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 상상만 해도 감동적입니다. 과연 실제 방송에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혹시 이지혁의 심장 기증자가 뜻밖의 인물일까요? 고성희가 감옥에서 진정한 참회를 하게 될까요? 우진은 과연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지혁과 지은호의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전개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음 회차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회차 예상 시나리오도 곧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화려한 날들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기대하며 지켜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려한 날들처럼 여러분의 매일매일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